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의 유승민입니다. 2013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은행 강도가 은행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훔치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온 것인데요. 자, 우리가 은행을 떠올리면 현금과 금괴가 차곡차곡 쌓이는 모습을 떠올릴 텐데 최근 유럽 국가들의 모습은 그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현금 사용이 줄고 카드 사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와 관련한 범죄 또한 늘어나는 만큼 오늘 이럴 땐 이런 법에서는 신용카드 사기를 피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런 법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허은하 문화평론가님, 양지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오늘 이렇게 옷을 이렇게 또 커플룩이죠. 네, 서로 전화 통화 하셨어요. 오늘 통화하고 맞췄어요. 오늘 미리. 촬영을 이렇게 하자. 오늘은 레드다. 그럼 저는 문자 잘못 받아가지고 이 색깔로. 그러니까요. 그래도 오늘 맞추셨어야지. 저희가 이 옷 색깔이 정말 아름답게 잘 조화됐기 때문에 네. 오늘 방송도 아주 정말 재밌는 유익한 정보가 돈 전달될 버는 것 같습니다. 색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열정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두 분 그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 비율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율로 사용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카드를 더 많이 쓰고요. 네. 카드 한 80%, 현금 20%. 그 카드 몇 개 혹시 소지하고 계세요? 카드는 한 1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쓰는 건 2개로 다 쓰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양지민 변호사님은? 저도 카드를 훨씬 많이 써요. 그래서 가끔씩 현금이 이제 부족하거나 없을 때 계좌이체 해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택시 타고 현금이 없어가지고 네. 그럴 때도 있고요. 저는 그 정도로 현금을 잘 아예 안 들고 다니는 정도예요. 저는 그 사실 신용카드를 그 시간대가 있어요. 아침에는 현금을 내자. 그리고 10,000원 이하도 현금을 내자.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유익한 정보를 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럴 때 이런 법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건부터 보시죠. 일 년 전 사별하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나바빠 씨. 남자 혼자서 두 아이를 돌보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바빠야, 네가 괜찮다면 애들은 그냥 내가 봐주마. 정말요? 엄마, 진짜 고마워요. 남도 아니고 손자들인데 뭘 그리 고마워해. 그리고 네가 이렇게 힘들게 애들 키우는데 어떻게 엄마가 손 놓고 있을 수 있겠니? 엄마, 별건 아니지만 제가 엄마 명의로 가족 카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걸로 용돈도 쓰고 애들 생활비도 써주세요. 고맙구나. 6개월 후, 나바빠 씨는 부모님과 아이들과 함께 살기로 마음먹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빠 씨의 표정이 영 좋지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카드값 한 번 밀어낸 적 없는데 제 신용 등급이 왜 그렇게 낮아졌냐고요? 네? 연체라뇨? 카드론이요? 네? 1,200만 원이요?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간 바빠 씨는 현관에서부터 큰 소리로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저 모르게 카드론 사용하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큰 돈을 쓸 일이 뭐가 있어요? 다 애들 돌보는데 쓴 돈이지. 나 허투루 쓴 돈 하나 없다. 애들 돌보는데 명품 옷이 왜 필요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누추하면 젊은 엄마들이 무시한단 말이야. 그리고 네가 몰라서 그렇지. 애들 옷 한 벌만 사도 몇십만 원이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독촉장을 숨기신다고 빌린 돈이 없어져요? 저한테 미리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죠. 한 번 떨어진 신용 등급은 회복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 이 엄마가 미안하구나. 근데 나는 혹시나 애들이 나가서 기죽을까 봐 걱정돼서. 아들의 성화에 큰 소리치기보다 오히려 눈물을 보이는 엄마가 안쓰러워진 나바빠 씨. 알았어요. 울지 마세요. 아니 카드사는 어떻게 본인 확인도 안 하고 대출을 해준 거지? 나바빠 씨는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카드론을 사용하게 한 카드사의 잘못을 들어 신용등급을 회복하고자 마음먹었는데요. 과연 나바빠 씨의 피해 구제 요청은 받아들여질까요? 네, 일단 울어야 되네요. 네. 예, 슬퍼요, 우니까 또 진짜. 마음이 이렇게 또 착잡해지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는 우리 나 바빠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아이를 돌봐주는 엄마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렇게 드렸어요. 사용하라고 드렸고 평소
엄마가 씀씀이가 좀 많이 컸어요. 근데 애들 옷이 몇십만 원 할 정도면은 엄마의 씀씀이가 굉장히 컸는데, 자, 사례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일단 엄마가 대출받은 사실을 아들에게 숨겼습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이 이렇게 하락이 됐는데,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아, 있어요? 네, 실제로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이제 본인 신용카드를 건네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제 카드 CD기에서 카드론을 받으셨는데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카드론을 받으신 거예요. 엄마도 대단하시네요. 아들 건데. 그래서 네. 이 아들이 이거는 카드사의 잘못이 있다. 본인 확인하고서는 이제 카드론을 해줘야 되는데 네. 어떻게 대출을 본인 확인 절차도 없이 이렇게 해주냐. 이건 카드사의 잘못이기 때문에 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피해 구제 신청을 했거든요. 결과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우리 카드 단말기에서 카드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부 신용카드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기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카드마다 이제 약관을 그렇게 CD기에서 카드론을 하도록 돼 있으면 사실은 거기서 인출 금액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사실 내가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체크카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돈이 나오는 거지만 똑같은 CD기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받게 되면 나는 그거를 이자를 덧붙여서 네.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론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 가족끼리 뭐 보통 그 신용카드 주고 뭐 계산 가서 네. 하라고 하고, 그쵸. 또 저 같은 경우도 제 명의로 된 카드를 제 집사람한테 사용하라고 이렇게 줬거든요. 예, 보통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은데, 그러면 결국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또 못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혹시? 못 받습니다. 아. 왜냐하면요. 네. 이게 아까 그 사례에서도 보상을 못 받는 이유가 우선 첫 번째, 당신이 스스로 카드를 건넸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비밀번호도 알려줬다. 그러니까 카드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니들끼리 알아서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근데 나한테 뭐라 그래, 그거는 이거네요. 완벽하게 당신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가 그 사람이 타인일지언정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카드 부정 사용을 했을 때 보상받기 어려운 사례 중에 하나로 명확하게 나열돼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네. 하나로 가족, 지인 등에 의한 부정 사용은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카드 뒤에 그 서명하잖아요. 네, 하죠. 네. 해외 가면 사실 그 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카드 자체를 안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우리나라에서도 그만큼 서명이 좀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네. 내가 잃어버렸다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네. 그때 사실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아예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놓고 물품을 구매할 때 내가 착실하게 내 서명을 이용해서 네. 물품을 구매해온 경우에 한해서 그때 인정이 되거든요. 만약에 저 지금 카드 끊었거든, 제 건데, 이거 제 건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서명 안 돼 있고, 정말 여기도 안 돼 위험하시네요. 있고, 요거 하나는 돼 있어요. 요건 돼 있고, 이거 두 개는 있는데, 두 개가 안 돼 있네. 그럼 이거 두 개를, 반드시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카드사마다 네, 이거 일단 하고 갈게요. 한번 지금 네, 일단 하세요. 하고. 그러니까 됐어. 예. 괜찮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싫어서 이거 그죠, 바로 서명하셔야 돼요. 실행해야죠, 중요한 바로 거예요. 실행. 예, 예. 중요합니다. 네. 이게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만약에 서명을 안 한 경우에 부정 사용이 발생했다. 그럴 때 아예 보상을 안 해주는 카드사도 있고요. 아. 아니면 우리는 절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겠다라 그래서 카드사마다 이걸 달리 정해놓기도 했어요. 근데 원칙적인 원칙적인 그 원칙은 네. 사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네. 자, 오늘 신용카드와 관련한 법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캐시리스 소사이어티, 뭐 어려워요. 영어네요, 영어. 예. 뭐 현금 없는 사회 움직임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노캐시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예. 네. 2013년도에 모 카드사는 벨기에나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일부 국가의 비현금 결제율이 90%를 넘기는 현금 없는 사회에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스웨덴은요. 현금이 없는 나라가 목표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교통카드 있죠. 네네. 우리나라 교통카드 현금으로 낼 수 있는데 절대 현금을 낼 수 없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노숙자들이 현금으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결제로 네. 구걸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카드를 사용하자. 라는 것에 가장 모범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럼 노숙자들도 카드 단말기 다 들고 다닐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여기다가 네. 얼마 좀 긁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대단합니다. 우리 쓰라네요. 네.
그러면은 그 뭐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는 뭐 여전히 동전 뭐 많이 사용하고 저도 차에 동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2017년부터 동전 없는 사회 만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스름돈 자체를 아예 그 카드에 충전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갈 때 사실 현금 많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프랑스 같은 나라는요, 현금을 너무 많이 가져오면 결제를 안 해줍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우리 20살 때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사회생활 들어갔을 때는 지갑에 이렇게 빠방하게 막 갖고 다녔었거든요. 자랑이었죠. 많은 게. 카드가 없었어요. 저희는 현금으로. 아, 현금으로. 1,000원짜리를 한 50장 빼가지고 이렇게 주머니 빠방하면 있어 보이고 막 그랬거든요. 세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예. 자, 우리 현금 사용을 줄이면 현금 탈세도 그만큼 줄 수가 있고, 제가 지난번에 한 해 지폐 만드는 데 들어가는 세금이 무려 500억 원이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절감되긴 하니까 좋기는 좀 할 것 같거든요. 근데 편하기도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는 아무래도 신용카드가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될 것 같다는 우려가 좀 듭니다. 네, 맞아요. 많죠? 이게 사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그 범죄가 네.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가족, 이건 한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범죄에 가담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한 가족이 신용카드, 위조한 신용카드를 들고 명품을 사들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한 남성이 인터넷에서 네. 외국인의 이제 그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사들입니다. 사들여서 그 사들인 개인 정보로 신용카드를 막 만든 거예요. 발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위조된 사실 신용카드로 무려 전국의 백화점을 돌면서 결제를 시도한 금액이 7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승인된 액수는 뭐 8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금을 위조된 신용카드로 긁고 다녔다는 그 자체가 네. 사실은 굉장한 범죄죠. 대담합니다. 대담하고 머리도 좋네요. 네. 그렇죠. 아니 그래서 범인은 잡혔나요?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치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이제 지냈기 때문에 경찰에서 찾아내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사들일 때도 내가 뭐 돈 금전 거래를 하면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비트코인 같은 이 가상화폐를 사용해서 그 개인 정보를 받을 때 결제를 했고요. 근데 어떻게 덜미가 잡혔냐면 이게 사람의 참 욕심이 이제 발목을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데 보면 백화점 카드 포인트를 쌓으면 왜 VIP가 돼가지고 엄청 막 혜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백화점 그 VIP로 내가 가입을 하게 되면서 경찰이 딱 이제 보니까 이 위조된 카드로 결제를 할 때 그 VIP 포인트로 포인트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발각이 됐습니다. 포인트로. 그렇죠. 포인트도 적당히 쓰고 적당히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자, 만약 내 신용카드가 도용돼서 사용됐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빨리 신고하면 결제 취소는 가능한지도 한번 좀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그 개정안에 따르면은 내 신용카드가 만약에 도용당했다라고 할 때 그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명의가 도용이 되거나 제3자가 내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게 된 경우에 그 명의인의 카드 대금 전부는 무효 처리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가 비밀번호를 유출했을 때 아까 그 보상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그 예외가 있는데 내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가족의 위협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유출했을 때는 또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것도 악용할 수 있잖아요. 악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렇죠.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자, 신용카드는 내 개인정보 그리고 돈입니다. 이런 것들이 쉽게 복제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카드를 긁는다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카드를 꽂는다가 맞습니다. 카드를 긁는 것은 이제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그네틱은 복제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 MC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까 그 카드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는지. 아까 마그네틱이던데요? 저는 옛날 사람이어서
저는 마그네틱으로 된 거만 갖고 있어요. 이렇게. 거의 뭐, 예. 네. 지금 국내에서도 단말기가 대부분 80% 이상이 마그네틱인데요. 네. 2018년 7월 20일부터 마그네틱을 사용하시게 되면요. 사용하시는 그 업체가 5천만 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IC카드라고 하죠. 이렇게 꽂아야만 가능한 카드, 그렇죠. 복제가 불가능한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 IC 카드가 좋다지만은 네. 그 IC 카드의 문제점을 저는 압니다. 어떤 걸까요? 정말 제가 시청자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정말 실제 다 있었던 얘기만 좀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예. 또 어떤 요즘 그 주유소 가면 기름값 좀 낮추려고 셀프 주유소가 많이 성황이 많죠. 돼 있어요. 가서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 카드를 놓고 간 게 나중에 생각나서 다시 돌아온 적이 있어요. 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악용한 적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렇게 셀프 주유소에서 일어나는 범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IC 카드를 꽂고 네. 주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꽂아놓은 걸 까먹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고객이 오면 IC 카드가 꽂혀 있네. 이 IC 카드는 사실은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하기 예, 때문에 예. 아무나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차가 이제 공짜로 남의 카드로 네. 이렇게 주유하고 또 가는 그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3만 원 넣을 거 와서 씨구나 5만 원 넣을 카드. 거예요. 예, 예,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부의 상징이 그 두툼한 지갑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통 그 뭐 카드를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신용카드보다는 전 체크카드 사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뭐 돈이 없으면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조금만 넣어서. 예. 그렇죠. 자, 체크카드 문제가 된 사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사건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체크카드를 빌려달라. 그러면 얼마를 주겠다. 이제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내가 체크카드를 좀 빌려줘도 어차피 그 체크카드 계좌에 돈이 없으면은 네. 그러면 나한테 이제 돈이 빠져나갈 게 없으니까 그렇죠. 네. 상관이 없겠다라 그래서 이제 그냥 무심코 대여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이 그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받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여기 계좌로 입금을 하면 그 체크카드로 계좌에 돈이 있으니까 이제 인출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몇억 원대를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사기 행각을 벌인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체크카드 빌려달라 그래서 나 그냥 빌려줬는데 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줄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피해자잖아요. 근데 피해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나에게 빌려주는 대신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금전 거래가 있었어요. 돈 거래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에 혹해서 사실은 이제 이거를 대여를 해주게 된 건데 그게 사실 대포 카드, 대포 계좌로 이제 이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은 4명이 카드를 누구한테 빌려주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고요. 그러니까 다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진짜 카드 뒷면에 동일한 서명을 하는 분, 서명을 하는 분 많지 않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부분 식당에서 이렇게 미리 해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할까요? 이렇게 맞아요. 해주시는 경우가 많죠. 거의 보통 주인분들도 주인분들이 이렇게 동그라미 막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거의 동그라미 한 짝대기 이렇게 그런 분들 많죠. 그래서 요즘에 예. 서명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서명을 통해서 내가 이걸 부정사용 금지를 하기 위해서 서명을 했었는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네. 모 카드사에서는 아예 서명하지 않는 것을 그 제도화시키고 있어요. 요즘 그 편의점에 가면은 그 있어요. 그 5만 원 이하는 무서명으로 무서명 네. 뭐 이런 거 무서명으로 있죠. 한다고 하는 것도 있게 하더라고요. 그 가족 카드를 발급받으면 한 사람이 명의로 결제금이 나가는 거 뭐 아시죠? 네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카드를 발급을 받고 아내가 가족 카드를 추가로 발급을 받으면 제 결제 통장에서 돈이 이렇게 나가는 형식인데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이 동의 없이 전 배우자의 가족 카드를 재발급받은 후 사용한 사례가 있다고
또 얘기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례였냐면요. 내가 배우자랑 이혼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왜 사실은 했었어요? 네. 이혼을 하면 이 금전 관계를 참 깔끔히 해야 되는데 네, 애매하죠. 가족 카드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효 기간이 원래 다 거의 임박하면 이게 재발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재발급 받는 거를 조용히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을 해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사실 가족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처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부정 발급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근데 요새는 또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재발급이 자동갱신 형식으로 많이 된다 그래요. 알아서, 그냥 그렇죠. 알아서 그러니까 되는 거죠. 임박하면 고객들에게 뭐 이메일 하나 띡 보내면서 언제 재발급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거기서 고객의 이의가 없으면 그냥 발급이 됩니다. 그냥 뭐 그냥 우리한테 연락이 없으니까 됐겠지. 그렇죠. 근데 그냥 저희가 그걸 발급이 안 되는 보잖아요. 거죠. 사실은 이거는 다 이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그 계좌 명의자에게 한 번 더 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확인을 좀 거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재발급되다 보니까 이걸 좀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바꾸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새는 그 해외여행 가실 때 보통 현금보다 카드를 챙겨가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해외 여행지에서 카드가 참 대단합니다. 거기서도 복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정보를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우선 들어가 보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해외여행 다녀와서 해외 사용 일시정지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혹시라도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저도 사실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직접 가셔서 꼭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해외에서 카드 잃어버리시면 바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뭔가 손해본 부분을 돌려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뭔가 카드로 결제를 할 때 고민하는 부분 있잖아요. 원화로 해야 되나 아니면 그 현지 통화로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원화로 절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에서 8% DCC라고 하는데요.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네. 카드 명세서의 금액에 코리안 원 그렇게 만약 되어 있으면 결제 취소를 하시고 다시 현지 통화로 요청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네, 원화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네. 현지로, 현지 해외 통화로. 나가면, 해외 네, 나가면. 그 나라의 네. 걸로 사용을 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네. 수수료 절감을 할 수가 있다. 자, 오늘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법률과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한 줄 평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긁지 말고 꽂자. 네. 내 카드는 내가 쓰자. 네, 긁지 말고 꽂자. 네. 네, 변호사님은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 카드 절대 빌려주지 말자. 말자, 빌려주지 말자. 저는 제 카드는 꼭 서명을 하자. 네, 꽂자 말자 하자. 네. 그렇죠. 자, 여러분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떤 지불 수단을 가장 많이 이용하십니까? 신용카드는 사용이 편리한 뿐 아니라 사용 행정이 명확해서 범인을 잡는 스모킹건이 되어주기도 하지만요. 내 손에 있는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만큼 얼마나 많은 돈이 사용되는지에 대해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트렌드는 막지는 못하겠지만 신용카드 사용하실 땐 사용 내역 체크는 물론 과소비를 하지 않도록 내 가게 살림도 꼼꼼히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허은하 문화평론가님, 양지민 변호사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이럴 땐 이런 법에서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